전무임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2회에 걸쳐서 무고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무고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신고를 하면 수사력과 징계기관의 노력이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가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의 행위 주체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처벌에 있어서는 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C를 교회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교회 신도가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신도 B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 보충 진술도 A가 한 경우 A가 무고죄의 주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고죄에서의 신고처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가? 라는 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한다든지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세청장, 도지사, 지방변호사의 회장에게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위해 학교 법인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신고 사실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무고죄가 성립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느냐로 판정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을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하는 경우를 볼까요?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경우, 실제로는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한 경우,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단순한 대여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해서 허위로 고소한 경우, 즉 용도 사기로 고소를 하면서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때리고 돈을 받아간 것임에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고 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특이하죠. 때리면 돈 줄게 해서 피고소인이 때려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도죄로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가 그런 일이 없다면서 경찰관을 불법 체포로 고소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리스한 타인 소유 승용차를 피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면제기 이후 피고소인이 차량을 처분하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고소를 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의 일치를 조작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허위 사실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이에 관해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수사관서나 감독관서에 대한 수사권이나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의원 후보가 지구단 응연비로 수천만 원을 넣은 후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고발장에 기재한 경우, 수사권 또는
대부분은 징계급 활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 대물 변제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고소장 접수 이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입장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소장 접수 시 고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다가 고소장 접수 이후 대부분 판례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볼까요? 첫 번째는 정황을 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간을 당한 사람이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 사실을 포함하여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 이거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경우, 싸움으로 생긴 상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함께 상해로 고소한 경우,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긴 정도였는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경우, 차연금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이 액수를 부풀려서 고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 공이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명 잘못 적었다고 무고죄로 처벌을 한다면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권리행사 방해나 횡령을 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신고 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 시에 처벌이 불가능한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 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된 범죄 사실이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신고 사실이 친거죄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신고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외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이는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고, 무고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상대로 차용금의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 즉 용도 사기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단순 차용 사기로 고소했을 경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 사기로 고소를 하면서 허위의 용도 사실을 기재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인 자신이 피고소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만을 고소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신고한 사실이 진실일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고소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면 법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인 경우,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하로 주택을 가압류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하로 주택을 가압류하였다라는 고소장 기재 허위 사실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입증 책임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당연히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B를 고소를 했는데 B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A에게는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검사는 A의 신고가 허위의 사실 신고라는 점, 그리고 A의 신고 당시 A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을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대부분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성폭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후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들에 관한 피해자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무고죄에서의 신고, 기소 시기, 무고죄에서의 고의, 자수, 자백의 특례, 무고죄 양형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